같이 공유를 하려고 해요.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저하고 동갑인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저보다 다 연하이잖아요. 그렇다면 선배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고민을 했었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갔고 이 내용이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지만 딱 요약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얘기를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뒤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의 AI를 활용 전문 기업, AI 활용 전문 기업이라는 걸 이제 쭉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얼라이언스코리아 한국인공지능인재개발원이 있는데 한국인공지능인재개발원이 되게 중요하고 얼라이언스코리아는 말 그대로 다 이 상표 출연이 돼 있어서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죠. 얼라이언스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얼라이언스 코리아는 이 점과 점을 연결해서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못할 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또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는 코리아가 중심이 돼서 전 세계가 하나의 점과 선으로 연결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얼라이언스 코리아. 한국인공지능 인재개발원은 인재도 양성하지만 돈도 벌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의 기업 맞춤 AI 솔루션 구축. 그다음에 한국인공지능 두 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디지털 전환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고 AI 비즈니스 컨설팅은 쭉 해왔고. 그 다음에 라지 랭귀지 기반의 RAG 활용 기업 맞춤 솔루션은 지금 4개의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건설산업정보원의 AI 챗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의 RAG 활용해서 챗봇이 솔트록스에서 개발을 하려다 못하고 손들고 3억에 손들고 나갔는데 우리가 3천만 원 개발했습니다. 아주 100점 만점 100점에 만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챗 GPT 활용 역량 과정 교육을 지금 쭉 하고 있고 이 책에 집중을 해야 책에 이 뭔가 있다라는 걸 느낌을 미리 얘기하려고 합니다. 책 이 순서가 있어요. 제가 뒤에서 좀 설명드리고 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저 딸은 우리 딸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가 더 중요한 거냐? 백그라운드가 더 중요한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제 핵심 역량은 인공지능 생성의 디지털 전환 공간 컴퓨팅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얘가 계속 뜨는 비즈니스고 내가 관심이 가장 좋은 핵심 역량입니다. 다른 사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밤을 새고 얘기할 수 있고 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끝까지 파서 더 깊게 알고 싶은 분야가 저 분야다. 그럼 이 경력을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라클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글로벌 최고의 기업인데 나이는 뭐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경쟁 구도에서 사회는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에서 내가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누구나 써도 되면 내가 빠지겠다 라는 형태대로 저는 독하게 마음 먹었을 때가 여기서 먹었던 거예요. 뒤에서 제가 나를 설명할 때 설명하려고 합니다. 책은 쭉 집필을 하고 있는데 운이 좋게 다 세종도시에 선정이 됐어요. 하겠죠. 탄력이 붙었으니까. 어떤 분이 챗GPT를 이용을 하지 않았냐? 이때는 챗GPT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없었으니까. 얘는 챗GPT의 도움을 받아요. 왜? 제가 질문과 답변은 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를 담은 책이에요.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이 10년 동안 고민해야 될 걸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밀봉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냥 오픈을 했어요. 왜? 기술 발전은 빠르게 되고 있는데 내가 묶은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변하지는 않고 그러면 이걸
도움을 받으면 나한테 내가 교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오지 않겠느냐 라는 뜻을 오픈했어요.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라고 봐요.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부를 창출한 챗GPT, 돈을 버는 챗GPT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도. 그 다음에 활동도를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 AI 교육 대상 하이테크 정보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상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많이 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영향력을 미친 상들, 이렇게 해서 저를 이제 표현을 해요. 딱딱하지 않아요. 딱딱하죠? 근데 할 수 없어.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쓰고 노래를 좋아하고 막걸리를 좋아하는 건 나를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내 역량을 가지고 비인스트 컨설팅, 기업의 영혼을 넣어주는 컨설팅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진찰, 진단, 처방이 CEO 대상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전문성과 그 다음에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1000명이 있어요. 여기에도 김영규 박사님도 있지만 1000명이 이 회사에서 필요한 도움, 진찰, 진단, 처방을 해서 내린 결론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이 있다. 지금은 이제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가 있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해서 그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렇게 진찰, 진단, 처방하는 단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단기. 그런 것들을 하고, 컨설팅도 제 템플릿이에요. 제가 디지털 전환 컨설팅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해요. 니아라든지 나이파에서 뭐 30명, 50명을 5대1, 6대1 막 이렇게 경쟁률을 뚫고 만들어 놓으면 제가 그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을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아침에 9시부터 1시까지 쉬지 않고 해야 돼요. 매일. 그럼 다른 사람은 출근해서 준비하고 하는데 저는 그 강의 끝나고 제 일을 하는 거예요. 제 강의를.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에 9시간 강의가 그럼 막 녹초가 되죠. 그런데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습니다. 왜 좋은지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컨설팅, 그래서 이 컨설팅 방법론을 그 사람들한테 다 줬어요. 고민하지 마라. 너네들은 컨설턴트니까 내가 주겠다. 그래서 다 줬어. 그리고 주고 작성 요령도 설명해 줬어요. 왜 우리나라에 뭐 경영 지도사 다 해당들해요. 원칙도 없고 규율도 없고 다 템플릿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다 줬어요. 이런 것들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컨설팅을 해요. 직접 합니다. 직접 이 고객사들이 제 고객사예요. 직접.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야, 강의 하루 종일 하는데 컨설팅 언제? 그 사이에 하는 거지, 그 사이. 그 빈 공간. 그래서 제 달력을 보면 꽉 차 있어요. 매트릭스로.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저녁에 6시 반에 퇴근에 가서 거기서 미팅도 해요. 컨설팅. 왜 시간에 맞춰 컨설팅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이데이터 컨설팅, 디지털 전환 컨설팅, 이게 구조혁신 컨설팅 지금 25기 모집 중. 오늘 24기 강의 첫 강의 했어요. 굉장히 꽉 찬 분위기에서 강의해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힘들지만 5시간 풀로 하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1602명. 이 1602명이 의미 있는 수치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CEO가 1300명이 넘어요. 그럼 내가 사업을 할 때 제자들이잖아요. 서로의 신뢰 관계가 있는 거고, 이분들은 내가 강의 들으세요 아니고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대부분 만족해서 가요. 그러면 내가 어떤 도움을 드린다고 하면 쉽게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야매가 아니고 진짜. 그래서 이걸 이분들에 대한 1602명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의 챗봇을 개발해달라 이 안에서 나와요. 우리도 해주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오래 합니다. 오래 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 딥러닝
연구개발 중소벤처기업부 뭐 이런 것도 실제 구축도 했고 온라인 강좌 20강좌도 했었고 이때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 때 디지털 분과를 맡아서 했어요. 원래는 청와대 가서 일을 해야 돼. 자기. 근데 나는 정당도 필요 없고 다들 내가 일을 도와주겠다. 우리 선릉 사무실에서 했어요. 겸직이지, 겸직. 그래서 여기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내가 오케이 하면 나도 공무원이 되겠죠. 청와대. 근데 나는 다른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실제 구축을 AI 기반의 구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KTCS 후 서비스는 이 전화번호 누구지? 빨간색, 파란색 있잖아요. 전화번호 전화 오면은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이면 받고 빨간색이면 전화 안 받잖아요. 그 아키텍처 설계 개발 총괄을 제가 맡았었어요. 이때 몸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왜? SKT는 못했거든. 우리는 KT에다 납품을 하고 오라클에서 이때 SKT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집으로도 막 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내가 우리 팀을 데리고 가면 배신이잖아요. 저는 배신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전화번호 누구지? 받고 안 받고를 제가 도움을 드려서 쓰고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스팸 전화 다 받는 거 가려서 그래서 이런 쪽 오라클에서 실제 제가 한 것들을 기록을 한번 해봤어요. 실제 프로젝트 컨설팅, 실제 구현과 프로젝트. 지금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 RAG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죠. 솔루션 구축 4개의 레퍼런스가 있다. 이런 거죠. 제가 중소벤처기업 다 똑같아요. 심사를 하든 중소벤처기업이라든지 산하에 있는 컨설팅들을 많이 해요. 또 우리 연령대들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걸 반복적이잖아.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반복적이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만들지 뭐 해서 자료가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컨설팅을 하면서 다 구했어요. 애로사항,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 창업 벤처, 경영 전략, 마케팅. 왜 중소 중견기업은 항상 이 문제에 봉착을 하거든. 그래서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건 한국 인공지능 인재 개발원 오른쪽 상단에 질문하면 챗 GPT보다 더 정확한 답변 해줍니다. 진짜예요. 그거 분석한 연구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죠. 이건 다 아시겠지만은 기업용 애로 해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해주고 없으면 리터러블 아규먼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답변해주고 없으면 챗GPT 그냥 답변해주고 이걸 만들었어요. 오래전에 만들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여기 있어요. 나만의 비서. 나중에 기업용 애로사항이 어려우면 거기서 질문하면 답변해줍니다. 지금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다 토큰 값이 들어가잖아요. 이 질문을 할 때 인코더 트랜스포머, 답변할 때 디코더 트랜스포머에 대한 토큰 값이 들어가는데 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들어서 물어봐서 진짜 이거 도움을 받았네 하면은 여기 상단에 우리 이 홍보하고 있는 것들을 볼 거잖아요. 그럼 이 교육도 한번 받아야 되겠는데 미안해서 한번 받아야 되겠네 이런 형태로 하려고 만들어서 오른쪽에 붙여놨습니다. 나비서에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KCTC라는 회사 여기도 한 8천억 해요 매출. 여기도 구축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여기 핵심은 요즘에 MZ 세대들은 회사가 이직을 하면 인수인계 안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산실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전산실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제해서 아예 운영 매뉴얼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챗GPT로 만들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면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하면 탁 따라하기 1. 그래서 되게 편하네. 그걸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 회사에 저기를 개발하려고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데 ERP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질문해서 답변을 받아서 그래프로 그리고 추론을 하게 만들어요. 추론이라는 것은 과거에 3년 데이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야?는 챗GPT가 아주 잘하잖아요. 그걸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 이런 파일들을 다 올려놔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설산업정보원 S사, 상장사 S 어떤 회사라고 얘기하면 또 실제 얘기해도 되지만 S사가 3억에 제안을 해서 부족하다고 못 손들고 나갔는데 저희가 3천만 원에 개발이 됩니다. 3천만 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얼라이언스 코리아에 대한 인공지능 협회에 제가 전문위원장으로도 막 하고 거기 같이 설립을 했으니까 제가 도움을 되게 많이 줘요. 인공지능 협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부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을 운영을 많이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강좌들.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 온라인과 아까 책을 중심으로 봤잖아요. 이 책은 AI라든지 생성AI 책은 이 책은 동남아에서 그대로 적용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용어 자체도 변함이 없어요. AI는 정해진 루틴에서 개발되고 있어요. 딥시크 다 지금 다른 사람이 개발한 거 그냥 개발해서 시판을 한 거지. 돈을 버느냐? 돈을 못 벌어요. 딥시크 돈 버나 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슈가 됐잖아요. 이슈가 되면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점은행제에 들어가고 싶고 미국, 일본, 동남아에 확대를 하고 싶고 온라인 쪽에. 그래서 제가 직접 몸으로 뛰고 강의를 하고 있는 그 힘들죠. 다 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누적 수강생 3,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1,600 몇 명 있잖아요. 1,602명, 3,000개 가능하다. 3,000개면 뭘 못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 3,000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과정은 이런 과정들, 여기 또 있어요. 셀프 자산운용 교육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만들어요. 이걸 해외에도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안에서 다 바빠서, 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개설을 했어요. 생성형 AI로 책을 쓰는 거야. 주저없이. 왜? 어떤 사람들은 책을 쓰고 싶은데 못 쓰잖아요. 자서전을 쓰고 싶은데 못 쓰잖아요. 왜 못 쓰는 거예요? 이 AI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방법론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4시간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따라하면 그대로 책 한 권을 4시간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책 한 권 쓰게 만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을 어디다 할 데가 없고 결과물이 없는 것을 결과물을 만들어주게 하는 것들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자격증도 제가 만든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는 돈도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시험을 보면 돈이 들어갑니다. 잠자는 사이에 돈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이거든요. 꼭 내가, 그런데 나도 열심히 막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많이는 못 벌겠지만 잠자는 사이에 돈을 벌게 하는 것은 온라인 과정으로 커리큘럼 많이 만들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에 대한 자격도 필요해서 얘는 20강좌의 온라인과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좀 틀을 깨고 20강좌를 들은 사람은 15만 원의 시험을 보게 하고,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은 10만 원의 시험을 보게 해요. 그래서 한 2,000~3,000 명이 됐어요.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가 한 3,000명 넣으면 경영지도사처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갱신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게 만들어져요. 지금 또 하나 만들고 있어요. 자격증. 그래서 이런 명함이, 제 이게 명함이에요. 깔끔하죠.
그래서 고민은 2월 달에 책이 한 권 나오는데 어디다 넣지? 그래서 얘를 빼려고 합니다. 얘를 빼고 착착착착 2월 달에 책이 나와요. 어떤 책이냐면 AI 트랜스포메이션. 다 이 교정도 끝났고 표지 디자인하고 있어요. 공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AI 트랜스포메이션 너무 쉽게 만들지 않냐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 제 이력을 보면 컨설팅 굉장히 있죠. 2016, 10년 그 함축 뛴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 흉내 못 내는 거예요. 딱 보면 야, 이 내용이 굉장히 깊은데 나도 해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비즈니스 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한눈 팔면 죽는다. 한눈 팔면. 핵심은 저 찍으세요. 핵심은 돈을 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CES, 제가 저처럼 CES 많은 자료 공부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뭘로 돈을 벌 건데 저는 이제 그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과거의 딥러닝은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생성형에는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돈을 벌 수 있게 만들고 나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AI 대중화 시대 제가 막 대중화 해서 대중화 되는 게 아니고 스며들기 식으로 지금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활용하지 않으면 진짜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 제가 경영학을 굉장히 15년 정도 10년 강의를 했잖아요. 결론은 난 이 말이 가장 좋아요. 일을 예측한 사람들이 일을 창조하는 거죠.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리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저는 옛날에 제 책상에도 붙여져 있고 집에도 붙여져 있고 책도 붙여져 있고 다 이걸 되게 좋아해요. 왜? 나도 모르게 얘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창조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다른 걸 하게 되면 이걸 생각을 만족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속가능 디지털 혁신 트렌드 생성 이걸 이해를 해야만 돼요. 5060 세대는 이해를 진짜 해야 됩니다. 뭐 나는 몰라도 돼 하면 이제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톡톡톡톡톡 넘어가고 중요한 건 AI 대중화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올해하고 내년에 핫한 화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게 다 이쪽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책으로 내지만은 이제 도구를 AI를 활용해서 효율과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실행할 수 없으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내가 제공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 프로세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혁신, 제조, 생산,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 혁신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왜? 컨설팅 보면 SI 회사들은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기 행위예요. 안 됩니다. 저처럼 오래 한 사람이 있어요. 디지털 전환. 산출물 저하고 한 회사들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 없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아까 이력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디지털 전환은 생성형 AI로 가능하다.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지능화할 수 있고, AI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지능화로 갈 때 그걸 도입을 해서 프로세스를 얘한테 맡겨요. 그래서 우리는 AI 에이전트 시대 또는 에이전트를 활용한다? 챗 GPT도 내가 우리 GPT를 만들어서 빚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 공정에서도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챗봇 개발을 했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그 다음에 레그를 활용해서
AI 챗봇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면 효율이 높아져요. 진짜 높아져요. 공간 컴퓨팅은 이건 우리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세상이 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7년 안에 스마트폰이 없어진다고 해요. 얘는 게임으로 가고 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왜? 세계 글로벌 회사면 애플, 구글, 메타가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예산, 비용,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제품에 대한 생산 계획이 70%가 여기 가 있다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마 한 화요일 정도? 월요일 정도, 화요일 정도에 레이벤 스마트 안경뿐만 아니고 애플의 안경 또는 새로운 것들 공간 컴퓨팅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쪽이 발전, 스마트폰의 핵심이 뭔지 여러분? 전화 걸고 SNS 카톡을 보고 사진 찍는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보면서 찰칵하면 한 장이 찍히고 그 다음에 홍채 인식을 통해서 내가 커저처럼 할 수가 있고 또 외부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기술을 통해서 외부에 이 키보드도 만들고 할 수도 있고 영어하고 똑같은 형태. 근데 이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뭐 챗GPT 다 잘 사용을 하지만은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7년 뒤에 이런 안경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야 그때 정종희 박사가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바뀐다고 보고 있어요. 딱 이렇게. 왜? 제가 생각했는데 얘가 생성을 해줬어요. 얘가 나하고 이제 합쳐서 AI가 생성해서 이렇게 바뀐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세대를 가지고 있는지 인터넷 세대가 있었고 모바일 스마트폰 모바일 세대가 있었고 지금 생성의 세대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건 기억하는 이걸 기억을 못해요. 우리 5060 세대는 기억을 해야 돼요.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변곡점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로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의 온 디바이스가 여기에서 핵심이에요. 온 디바이스는 삼성이 AI 탑재를 했잖아요. 탑재된 폰과 안 된 폰이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날 텐데요. 바꿔야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온 디바이스 형태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애플도 그렇게 가고 있고 온 디바이스 형태로 가고 있다. 이 온 디바이스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클라우드 기반의 얘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개체. 단순히 매개체인데 예를 들어서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게 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나오게 만드는 부분은 백엔드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프론트엔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론트엔드는 지금 얘가 챗GPT를 질문하고 답변하게 되면 클라우드에 오픈에 이 데이터 센터를 갔다 오는 거예요. 만약에 통신이 없다면 못 쓰는 거잖아요. 통신이 없는 상태에 쓰게 만드는 게 온디바이스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이해가. 이건 5060 세대가 알아요. 그 다음에 생성형에는 텍스트 인공지능, 그림 생성형, 음악 생성 인공지능이 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핫한 이슈가 되게 많은데 어떤 사람은 오픈 AI, 클라우드, 제미나이, 뭐 딥시크 다 쓰고 뭐 퍼블리시 쓰고 그런 데 다 써봤대. 중요한 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돈이 돼야 되잖아요. 결정적으로 시간을 확 줄인다든지 참고하고 질문하고 답변? 오늘도 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 1년 반을 썼대.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그렇게 썼대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끝나고 오늘 다시 한 교육 끝나고 물어봤어요.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저희가 시간만 낭비를 엄청 했네요. 왜? 한 1000가지 기능이 있어요. 세치 1000가지.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3가지 쓰는 거예요. 저는 20가지 정도 쓴다고 보고 있어요. 점점 더 늘어나겠어요. 매번 연구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쓰는 사람은 난 챗GPT 진짜 잘 써. 997가지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꼭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돈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픈AI 특장점이 나는 오픈AI가 제일 만만해 보이는 부분이 원래 오픈AI라는 회사가
그림을 생성하는 회사였잖아요. 거기에 구글이 연구한 트랜스포머를 잘 연구해서 디코더 트랜스포머를 바꿔서 상품화시킨 건 챗GPT잖아요. 그래서 지금 208조가 만들고 있어요. 다 특징이 있지만 저는 딥시크는 오래된 기술입니다. 이건 사기예요. 이렇게 막 조성한 건 언론사의 사기. 이 기술은 대학생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네이버도 이걸 오래전에 다 해서 이보다 더 높은 기술 가지고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네이버가 앞에 구글이 있는 거예요. 구글이 만들어 놓은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오픈하고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클로드가 만들었고 제미나이가 했고 그 다음에 딥시크가 얘네들을 만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허수가 있어요. 허수.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GPU라든 CPU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차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오픈AI는 1750개 파라미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얘는 더 많이 했대. 그러면 전처리 작업을 얘가 만든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얘가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모범 답안으로 훈련시키면 모범 답안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수량도 적고 그걸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오픈AI가 없고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건 학생들이 연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80은 지금 막 돔을 조성하는데 저는 언론사의 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잠깐이었지만 208조 회사가 됐어요. 지금 사실은 이 오픈AI가 잠깐 2년 반 사이에 208조의 회사를 만든 거죠. 그런데 딥시크가 나와서 제가 딥시크 이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위키피디아 없어. 이번에는 사람들 찾으니까 만든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천재? 아니에요. 천재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상화를 시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조사도 해봤어요. 제가 어떤 형태로 성능 대비 가성비 우리나라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되냐? 돈이 절대 안 돼요. 왜? GPU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1조 원이 들었어요. 라지 랭귀지로 만든 거. 근데 그 유지 보수가 매달 한 300억씩 들어간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가 만들었어. 근데 매달 몇백억씩 들어가요. 돈도 안 벌고. 지금 멘붕이에요. 그렇죠. 되게 심각한 우리나라에. 그래서 몇 년 전에 정보통신부의 굉장히 주요한 사람들로 미팅을 저도 참석해서 저를 불러서 참석을 했는데 한 회사에 몰아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챗GPT를 대응할 수 있는 회사 하자.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절대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때 대세가 네이버한테 몰아줬는데 카카오가 말도 안 되는, KT 더 말도 안 되는. 왜? 주주의 관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는 한 회사에 몰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깊지만 넘어가요. 그래서 챗GPT와 같은 AI 기술 스며들게 될 것이고 AI 대중화는 단지 시간 문제입니다. 대중화는 시간 문제. 시간에 편승해서 내가 AI랑 같이 살고 재밌게 돈도 벌 수 있겠느냐? 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5060 세대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AI, 오픈 AI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형태입니다. 좀 깊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픈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돈을 벌 것인가 안 벌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 구독 모델, 솔루션 탑재 API 판매 모델. 그리고 제가 이제 광고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를 들어 지금 챗GPT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를 검색률이 줄어들 것이고 물건을 살 때 챗GPT를 통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내가 대화 중에. 근데 여기서 오픈 AI의 비즈니스 모델이 숨어져 있어요. 크게 이커머스 시장이 확 바뀔 것이다 라는 거죠. 호텔, 익스페디아, 지금 오픈에 연결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호텔 예약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챗GPT 질문하면 예를 들어서 이 싱가포르까지 가는 가장 저렴한 비행기표를 찾아줘 하면 한 5개 이상 나와요. 클릭하면 진짜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특장점도 있고. 그러면 얘가 하나의 익스페디아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를 중심으로? 챗GPT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픈타이더도 마찬가지고. 네, 이 제피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예요. 앱 투 앱, 앱을 연결해서 노코딩으로 누구나 쉽게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다양한 앱과 연동을 해야만 돼요. 나 혼자만은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반복 업무를 줄이고 하는 걸 자동화하는 거. 얘네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한번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제피어를 제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네, 다양하게. 근데 결론적으로 제피어는 세계 마케팅 자동화, 데이터 관리, 고객 지원, 이커머스 운영에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연구를 그쪽에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럼 얘가 대적하는 애가 뭘까요? MS, IBM 뭐 이런 쪽이잖아요. 이 조그만 스타트업인데 바뀔 것이다. 제피어. 그리고 이 한 장만 설명하고 이제 어려운 공부는 이건 오픈 AI의 챗GPT를 통해서 연구한 논문이에요. 여기 이 논문을 보면서 제가 한 1년 반 됐어요. 연구 논문이. 자, 질문을 프롬프트 5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예산으로 우유 거품기를 구매해줘. 구매를 해준 거예요. 다 찾아서. 근데 구매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제시를 해줘서 클릭해서 아웃랩 상태로 가서 물건을 사게 하는 방법. 얘가 인랩 상태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 1,000만 원을 버는 건 여기서 10억을 버는 건 똑같아요. 왜? AI의 지능화된 것과 AI를 활용해서 내가 이것을 질문을 할 때까지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질문한 내역, 답변한 내역들,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이 행동 패턴들이 있고 로그가 쌓이는 것을 학습을 해서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와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이 결제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든 고객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챗GPT를 딱 하니까 챗GPT 열지도 않았는데 딱 키는 순간 여기 화면이 딱 뜨는 거예요. 이건 어제 저녁에 내가 잠깐 검색했던 내용인데 나를 찾아줘서 딱 하는 거예요. 클릭만 하면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커머스 시장은 싹 바뀔 것이다. 개발했는데 지금 오픈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동남아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한국의 일부를 카카오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카카오는 거의 뭐 24일 우리나라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AI가 괜히 한국에 왔겠어요? 같이 하려고. 비즈니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결제 다 돼 있지. 그렇잖아요. 카카오는 충전 시절 다 돼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머리가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고. 결국 생성에는 사람과 기술 간의 관계를 인터넷, 스마트폰, 클라우드 같은 것보다 더 심한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걸 저는 강조를 해요. 그래서 긴장을 하라는 거죠. 5060 세대가 그냥 뭐 귀찮아가 아니고 100세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왜? 오래 살았잖아. 그래서 과거에 일자형으로 지금 우리가 일을 했는데 T자형, AI를 도구로 이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 저는 O자형에 와 있어요. 이 애가 나를 일을 엄청 시켜. 너 이것도 할 줄 알잖아. 이것도 할 줄 알잖아. 또 교육도 해. 강의도 해. 또는 책도 써. 또 뭐 콘텐츠도 만들어. 이 엄청 일을 시켜서 힘들어 죽겠어요. AI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나중에 AI가 사람의 일을 해줘.
사람이 AI를 보조해 주는 거죠. 전반적으로 AI가 사람이 이제 완전히 대신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정해져 있는 수준대로 가고 있어요.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AI로 잡코리아에서 조상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 생성능에는 밑부분에 다 영향을 미쳐. 다. 자, 그러면 일자리 가장 증가하는 직업과 빠르게 일자리 감소하는 직업, 이 직업을 자녀들이 전공하고 싶다, 학교 가고 싶다 있던 도시락상을 알려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돈을 보입니다. 저는 돈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AI를 대체되지 않고 AI와 함께 더 능력을 발휘하려면 교육이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하려면 AI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솔루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바꾸는 비즈니스 미래의 직업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저는 이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가 5060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AI 강사 및 리터러시 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교육청 활용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창의적인 디자인도 하고, 뭐 디자인이 꼭 그림의 디자인이고 언어도 디자인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 다음에 AI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전문 분야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때 뭐 예를 들어서 진로 코칭을 한다 또는 뭐 상담을 한다 또 AI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시간이 지금 33분이니까 저는 오라클에서 한 20년 근무를 했잖아요. DB 디자이너로 이제 DB 디자인은 DB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설계는 아까 ERP 시스템을 보여드렸는데 ERP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제조, 생산, 마케팅, 회계, 인사 이런 일들을 회사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테이블 설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도덕도덕 통합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통합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번 통합 프로젝트들이 매번 떠요. 그 설계를 저는 잘합니다. 그래서 KT의 EDW 설계는 제가 했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 도면을 제가 가지고 기념을 가져왔어요. 바닥에 쫙 펼쳐 이 정도, 저기서 이 책상에서 이 정도 되는 설계 도면 그거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 FI03의 에이펙 밸류 챔피언, FI05의 에이펙 밸류 챔피언. 우리나라 전무후무합니다. 전. 그래서 이때가 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라클의 굉장히 큰 사업부가 DB 사업부가 있고, 앱스와 텍 사업부가 있고, 앱스, ERP라든지 CRM이라든지 그 사업부가 있고, 얼라이언스는 우리 파트너 비즈니스가 95%예요. 오라클이. 이때 한 5년 동안 이때 근무했어요. 이때는 황제죠, 황제. 그렇죠. 95%의 파트너에 거느린다는 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한때는 예를 들어서 파트너 어떤 워크숍 하면 딱 나타나면 쫙 도열을 해요. 파트너들이. 내가 똑똑해서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한 5, 6년 동안 지금 제가 이 파트너는 한 명도 안 만나요. 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때문에 저한테 막 대표로 오라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저는 딱 끊었어요. 일도 안 만나요. 우연히 걔를 만나도 어디 이렇게 넘어가요. 모르면 모르는 거, 알면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오라클 퓨전 리더였죠. 그다음에 사업총괄. 그러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할 때가 다 있어요. 다 잘 나간 거잖아요. 야, 뭐 지사장 되면 뭐 하지? 그랬을 때 지사장의 생존이 길면 5년, 짧으면 2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완전 아주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변화돼요.
지금 다 주변에 지사장 했던 사람 보면 뭐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노인으로 전락. 자기의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박사를 받아야 되겠다. 회사 다니면서. 근데 직원들이 회사에서 내가 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 직원들이 책을 보잖아요.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졸업할 때까지 일명도 몰랐어요. 학교를 다닌다는 사실, 공부한다는 사실. 근데 더 이제 바쁘게 막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 사업을 딱 그만둡니다. 야, 이 사업 이제 여기를 다 거쳤으니까 이걸 총괄 한번 맡아보세요. 총괄을 딱 스톱. 여기까지. 왜? 내가 앞으로 그 뒤로 5년이면 나는 이제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내가 필요한 거고, 내가 필요한 것은 이 가워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충성을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꼭지에 탁 자르고 내려왔어요. 교수를 하자. 그래서 외대로. 그래서 이력서를 외대, 가천대, 영지대, 국민대 똑같은 이력서를 똑같이 냈어요. 이런 경력을 가지고 뭐 산학협력단 교수도 있고 있어요. 됐어. 3개가 됐어. 3개가. 그래서 인터뷰 봤는데 다 됐어. 그런데 명지대 같은 경우는 무슨 교회를 다녀야 돼. 증명 사례를 뭐 받고 이 증명 띄워야 돼. 서류 중에. 그거 없으면 안 돼. 동국대학교는 어? 동국대학교는 그 수료증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안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의대가 낫겠다 해서 의대로 갔는데 너무나 절에 딱 두는 거예요. 절에 513대 지금도 있어요. 다 그 학생들은 막 발랄하게 하는데 강의할 때는 좋죠. 그 다음에 내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 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바삐 막 살았던 사람인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할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40년을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소름이 막 끼쳐서 학교를 그만둬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야 이렇게 어렵게 해서 우리 막 모시고 했는데 왜 나가느냐. 아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의는 이어서 해달라. 뭐 초빙이든 그건 좋다. 그래서 그걸 사인하고 나와서 강의는 쭉 그 뒤로도 쭉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다른 대타를 세우고 있어요. 대타. 가장 쫙 할 때 딱 치고 딱 내려왔는데 꺾어져야 되잖아요. 여기 준비됐는데 이렇게 갔으면 꺾어져야 되냐? 절대 꺾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나오면서 이승철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마추어, 다시 아마추어로 가는. 내가 막 불리면 정말 ANC에 가게 되면 파트너들이 사실 봐요. 또 앉아 있으면 딱 눈에 보여. 그러면 찍히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결제를 하든 예를 들어서 뭐 하든 영향을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 합니다. 제가 그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아마추어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를 유지해. 그러면 다시 일어나 다시.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아마추어는 내 18번이에요. 노래방 뭘 가면 저는 이 노래를 거의 부릅니다. 하고 나를 외치다. 들어볼까요? 네. 뭐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찾아온 거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죠. 다시. 이런 노래들죠.
나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오. 아무도 나를 쳐주지 않기에 모두 다 청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나와주어야 지쳐 걸어갈 수 있고 아이들은 늘 보며 웃을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잖아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오. 아무도 나를 쳐주지 않기에 모두 다 청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나와주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찾아 내 꿈을 찾아서 나의 길을 가면 언젠가 꿈이 나를 기다리겠지 아무도 나를 쳐주지 않기에 모두 다 청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나와주어야 아무도 나를 쳐주지 않기에 모두 다 청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나와주어야 When I dreaming and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ill dreams come true When I dreaming and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ill dreams come true 잠깐 멈추고 나를 외치다는 하나만 제가 설명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의 아까 회사는 회사고 저는 저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계획을 매년 세워요. 2030년까지 열심히 제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더 하겠지만 제가 이제 건강과 비즈니스와 독서와 여행, 영화 여행, 책 저서, 그다음 습관 길들이 이렇게 5가지를 매년 제 스스로 계획을 세워요. 거기서 꼭 달성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계획을 세운 것과 목표를 정한 것과 그냥 가는 건 다르다. 이거 하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설령 그 목표에 100%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고 내가 노력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건강 쪽은 한 1000km 정도를 산행하고 마라톤하고 골프 이렇게 골프도 월요일날 또는 화요일날 골프를 치려고 해요. 가장 바쁠 때 틀을 깨는 거죠. 가장 바쁠 때 그래서 우리 서울대 골프 모임에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프라이트 넘버원 돈보다도
골프 쪽, 그 다음에 마라톤 사냥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1000km를 목표로 합니다. 작년에 1000km 넘었어요. 작년에. 그러면 올해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세 가지 성능을 운영하고, AI 솔루션,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독서 여행, 인문학 책 5권 읽고, 가족, 두바이, 이쪽에 아부다비에 우리 와이프랑 같이 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2회를 적고 3회를 적어봤는데,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애들도 5회를 적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세 번 해서 달성 가능성 있는 걸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책은 제가 욕심을 냅니다. 아까 책에 집중하라고 했죠, 책. 그래서 얘들은 2월에 나오고 100년 진로가 4월에. 혹시 진로 의사 아는 사람 있어요? 나중에 진로 우연히 진로 술 먹는 진로 의사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획기적인 제가 제안할 수가 있어요. 돈 버는 방법 6월에 생각 이렇게 해서 책을 12월 달까지 하나, 둘, 셋, 넷, 5권 읽까요? 6권. 어디 갔어? 시쓰기.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한 사람이다.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전문 분야 다른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좀 필사도 한번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격주의 칼럼을 운영을 좀 하다가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못했는데 유튜브를 3장, 이미지 3장, 그 다음에 PPT 3장을 내가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막 하면 대부분 유튜브가 정말 품격 떨어져요. 나는 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여기 칼럼을 쓰면 그 칼럼을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챗GPT로 영상을 만들던 AI 툴로 만들던 만들어서 꾸준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블로그나 지금 하고 있어요. 블로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고 있고 AI 챗봇 업챗이라는 용어를 써서 솔루션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올해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차죠. 그런 책이 지금 10권인데 내일모레 11권, 12권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 박사가 멋지게 그때 또 AI 트랜스폼 나오시면 또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끝으로 생성형 AI는 굉장히 5060 세대에 꼭 필요한 겁니다. 꼭. 그래서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다시 가서 이걸 달성하려면 노래가 필요해요. 노래 한 곡. 마야의 나를 일찍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응? 소리를 조금만 줄여? 아직 저기 너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욕심이 되는 곳, 바로 동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지도상의 모양이 새벽이 되는 소리 눈물 개비 보이는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질문이 있습니까? 자, 저를 응원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저는 이걸 올해 재미있게 달성하고 또 이걸 보고 저보다 연배가 낮으신 분은 나도 한번 해볼까? 괜찮잖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딱 두 곡이 되게 좋아요. 저는 되게 좋은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먼저 걸어갔던 사람 중에서 야 그걸로 용기도 얻고 새로운 것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됐다 하고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음악이고 그다음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스타일도 한번 후배님들이 한번 배우고 따라 해보면 어떨까. 그냥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오라클 탑을 찍었는데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나를 늦추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밌고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저처럼 시간 많은 사람 없어요. 그건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래는 뭐 이 CS 2025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트렌드라든지는 그만두자는 거지. 나를 위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도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막걸리를 먹고 혹시 질문 있으면은 잠깐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네. 오늘 강의 정말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어려운 AI를 이렇게 쉽게 풀어내고 계시는 분이라 처음 본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띄워져 있는 저 정종기의 목표 버킷리스트에 지금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반성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올 초에 만다라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8가지 액티비티를 놓고 블록을 놓고 일본의 야구 선수 이름이 누구죠? 이치로? 네, 이치로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하나 달성하면서 지금의 메이저리그의 훌륭한 선수가 된 것처럼 근데 지금 이게 그거랑 이렇게 오버랩을 딱 되면서 난 너무 루즈하게 살고 있다. 저 나름 계속 목표를 세웠는데 저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섬세하게 짜여져야 실천이 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총 1000km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막연한 목표를 세워서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계획표를 다시 짜야겠다. 비슷하게. 예, 그래서 그냥 벤치마킹을 해서 저기 1000km니까 저는 뭐 100km. 이렇게 해서 숫자만 바꾸면 숫자만 바꿔서. 예, 출근할 때 1층서부터 8층까지 걸어 올라가기, 비상계단을 걸어 올라가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곡감에서 살짝 틀어졌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취침 전에 시 몇 편 읽기 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책. 저도 이번 올해는 책을 한 번 더 써보자 그래서 지금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귀감이 되신 항상 우리 정준기 회장님을 뵈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때 뭔가 하나씩 꼭 얻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5편 명함 뒤에 책 5권 써놓으셨잖아요. 아니 그거 제가 다 책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와. 다 갖고 있는데 다른 분이 있어요. 저는 또 다른 감명을 사실 받았습니다. 네. 세계 약속 오늘은 꼭 와야 되겠다. 사실 인연 같은데 제가 그 회장님을 본 게 2009년도 봤어요. 2008년 오라클 때 제가 봤는데 되게 오래되시네요. 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회장님이 굉장히 그 영업적인 마인드에 확 하셔서 진짜 영업맨인 줄 알았어요. 그 몇 년 전에 또 뵈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테크였었다는 거.
그 DB 테크 했다는 거하고 실은 그 제가 참 감명 깊은 거는 그 AI 시대에 뭐 이렇게 한 거가 아무나 못해요. 그 일을 뿌리를 가보니까 이미 그 가는 길이 좀 정해진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각자 길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처음에 시작한 그와 그 밟아갔던 것들을 다 그대로 살리신 거예요. 저는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책에 초중고등학교 퇴사자가 연속적인 직무의 연속을 하고 직업전을 할 수 있는 거, 제조업, 공공, 의료, 금융, 어떤 거 한번 찍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 근무자가 퇴직자, IT 회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조사 분석을 해서 일반 회사 근무 퇴직자의 직무 연속 직업 전환 사례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얘는 활용 기술은 이걸로, 새로운 직업은 이걸로, 주요 업무 사례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목적은 일반 그냥 자기의 전공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직무 연속과 또는 컨설팅을 하든지를 가져가라는 취지죠. 직무, 기술, 직업, 직무 변환 과정은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 적용 예시는 이런 식으로 해라. 사례 1, 사례 2 쭉 해서 3. 그래서 이 방법론을 적어놓은 거예요. 방법론. 그래서 이대로 하면은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중소기업 대표가 고민을 하잖아요. 중소기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번 돈 빚어서 하지 말고 그만두고 본인의 이 업에 따라서 일을 해서 제조업 컨설턴트를 한다라든지 AI 활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통 컨설턴트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본인의 역량을 새로운 걸 해서 예를 들어서 치킨 장사하는 사람이 뭐 보석 장사 할 수 없는 거고 보석 장은 치킨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본인의 역량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 커리어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버는 거 다 내가 돈을 어떻게 벌을 것인가 다 돈이에요. 경력 유지와 확장 지속 가능한 본인의 책임인데 예를 한번 볼까요? 목표를 학습, 네트워크, 기타 등등을 해서 이제 만약에 50, 60이다 하게 되면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작성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트워크를 찾고 멘토를 찾아야 돼요. 본인 혼자는 안 됩니다.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주변에 링크드인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요즘에는 왜 사람이 일을 주고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실행 방법, 네트워크 형성, 개인 브랜드를 여기서 개인 브랜드 구축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딱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딱 떠올라야 돼요. 브랜드가. 우리 김영희 박사님은 뭐 풍수지 기타 등등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부분이 개인 브랜드 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례가 뭐 이런 것들하고 업무 내 프로젝트 리더십 발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사례를 쭉 담아놨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다른 거 돈을 벌어야 되는 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취미와 특기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 생성해서 일단은 콘텐츠, 블로그 작성, 뉴스레터, 기타 강의 스크랩 만들고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취미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을 알고서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생성형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쭉 해서 마케팅적으로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익 모델도 판매, 구독 서비스 이런 것도 실제 하게 만들고 왜 지금 생성형 AI로 다 되는 거거든요. 사실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서도 안 하고 알아서도 잘 못하고 이렇게 쭉 다 사례고 방법론을 주겠습니다. 다 해서 끝났어요. 끝났고 AI와 함께하는 5분 100년 지금 형설에서 한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여기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막걸리를 먹으면서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 네. 얼마 전에 그 한양대학교 지식센터 네. 유영만 교수님하고 네. 아마 만나신 거 같은데 존경하는 분이고 유영만 교수 시인이 됐어. 예, 이번에 시집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이렇게 크로스가 많이 되는데 박사님이 보시는 유영만 교수의 최강점하고 교수님하고 같은 어떤 결의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제가 볼 수 없다고 봐지는데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네. 그 글의 마술사예요. 그 본인은 표절의 최고의 전 세계 전문가다. 표절. 그래서 시를 쓸 수 있었다. 예시를 들어요. 예시를 시를 하고 예를 바꿔. 이게 대부분의 만든 시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시인들은 전문 시인들은 자기를 시인으로 안 본대. 그래서 자기는 시집을 냈대. 시인이 되려고. 네. 그런데 그분은 책을 많이 내서 책을 많이 냈다 책을 많이 본 거잖아요.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경우라도 도움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완전히 인공지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 뭐 연구소도 여러 번 가봤는데 진짜 전 세계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목적은 이제 교수 은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와서 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반으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시라든 강의를 하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어떤 활용 도구로서 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인문학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시를 낸 거예요. 101번째 책이에요. 101. 근데 대단하신 분이고 저하고 이제 차별점은 그분은 지식 생태학자이고 나는 AI 비즈니스 활용 전문가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범접할 수 없고 나는 그분을 범접할 수 없고 그러면 서로 융합할 수 있어요. AI를 재밌게 얘기해보자. 뭐 AI의 인문학을 전문 이게 서로 호흡이 가능해요. 또 그분은 진짜 전 세계나 그런 사람 없다고 봐요. 대단하고 머리가 되게 좋아. 근데 스토리를 만들어. 옛날에 무슨 저기 전기 기공사에서 그건 이제 스토리고. 근데 원래 그분이 머리가 좋더라고요. 또 궁금한 거는 그분도 AI를 쓰시나요? 본인은 내가 물어봤어요. 네. 본인이 도움은 받죠. 도움은 받죠. 네. 근데 본인은 도움은 받죠. 도움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참고문을 근거를 제시할 때 AI가 가장 좋아요. 이 글이 내가 주장합니다는 건 이거 뭔데?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내가 강조하게 되면 그 책에 탄탄한 그 책의 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해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 스티커에 저자를 딱 적어놓는 거예요. 이 내용은 내가 이 책을 쓸 때 이 사람의 책에 이 내용을 응용해서 책을 썼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자기 것으로 바꿔요. 표절에 본인도 계속 얘기해요. 표절 전문가. 기가 막히게 표절해요. 특히 시 같은 거. 제가 여기 카톡에 전체를 녹화를 해놨어요. 배우려고. 저도 시 공부하잖아요. 그 시 중에 바라보는 것 자체가 시인 거야. 그 시들을 좀 모아놓고 보면 그래서 시인은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게 만들고 그걸 하느냐. 뭐 그래서 그런 예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까 자기 밥줄 떨어지니까 다 공유하려고 그래. 아마 제 걸 유튜브 저기 페이스북에 본 사람 초기에 본 사람은 다 올려놨거든. 왜 이걸 너무 아까운 거야. 다 나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거야. 다른 사람도 보게 해야 되겠다 했더니 바로 연락. 저 밥줄 끌게요. 바로 내리고 한 두세 개 줄였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픈하는 게 미래에 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클로즈는 아무 의미 없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이제 그분 뭐 나는 그분이 그분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고. 근데 그분은 교수이기 때문에 강의료를 적게 받고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더라고. 뭐 김영란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선물도 불편하고 하는데 그분의 미래는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브랜드를 유형만의 지식 생태학자 유형만으로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나는 AI 활용 전문가 정종교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고 언제든 융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다음 책이 언제 나오시나요? 2월 말쯤 지금 다 끝내. 저기 정했어요. 2월 말 AI 트랜스포메이션 딱 깔끔하게 AI 트랜스포메이션 빨간색. 아까 진로는 지금 이제 제가 뜸을 들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로에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협약을 안 해도 왜 제가 술술 풀려라 매 세년 하잖아요. 술술 풀려라. 나는 100년 진로야. 진로 술을 크게 하는데 인생은 술이야. 이 책으로 술술 풀려라는 걸 컨셉으로 하면 진로가 팔리겠죠. 그러면 당신은 이 책을 1000권 사세요. 그리고 관계되는 관계되는 사람한테 선물로 주세요. 라고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진로면 난 할 것 같아. 괜찮다. 괜찮죠? 예, 느낌 있네요. 그렇지. 그렇게 제안하고. 그래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예, 그러면 나는 또 진로 소주나 이런 걸 무제한 줄 수도 먹지는 않지만 막걸리 먹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승님께서 이제 틀에서 깨려고 그래. 틀. AI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없어요. 그건 어차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꾸는 건 미래에 바꾸는 거죠. 그 길로 가는 거니까. 내년이면 AI 트랜스포메이션 되게 용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책이 나온 거고. 근데 이 100년 진로는 우리가 5069 되게 중요한 세대예요. 한눈 팔면 정말 까만 옷 입고 산에 가야 돼. 진짜. 아침 새벽에 바쁜 사람들이 다 산에 가서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좀 이해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경력을 활용을 하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하게 되면 할 게 많아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치매도 예방하고 돈도 벌고 강단에 쓸 수 있고 자기 전문 지식 가지고 하는 걸 저는 그 책을 통해서 하게 만들고 하는 거고. 그럼 그 책을 보면 생성에 배워야 되겠네. 그럼 나한테 오겠지 강의하러.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3,000명이 빨리 만들어질 거잖아요. 3,000명이면 못할 게 없어요. 기업의 CEO 3,000명이면 거기에 뭐 행정이라든지 아니 휴넷이라든지 뭐 더해지면 5,000개 기업이 내가 뭐 진짜 친하게 펜타게 해야 되면 60, 70도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안 부려요. 오늘 강의도 저는 가도 돼요? 말아도 돼요? 하면 오세요 하지. 근데 왜 망설이죠? 그때 AI도 모르고 일단 들어보세요. 근데 오늘 이분이 막 나를 안고 저녁 먹자고 오늘 안고 저 빨리 가야 돼. 그럼 다음 주에 저녁 시간이 안 돼. 그분은 이제 다른 세상을 봐서 감사의 표시를 김승남 회장님이 저한테 짭코리아 만드신 김승남 회장님이 저한테 이제 감동을 받아서 지금도 같이 소통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막 자기 집도 가고 막 해요. 되게 그분도 책을 쓸 때 제가 옆에서 코칭을 해드렸어요. 챗GPT로 이렇게 해서 60년대 아니 70년대를 모르지 않나요? 그러면 나는 70년대 뭐 했는데 그러면 70년대에 대한 지식을 챗GPT한테 물어봐서 70년대를 이 글을 주장하고자 하는 감싸주는 거지. 그때는 다 어려웠는데 어떻게 어려웠냐는 거죠. 그 본인 생각이 안 나잖아요. 해서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되네 해서 쭉쭉쭉쭉 해서 책이 나왔어요. 판매도 하고 사람들 선물도 주고 뭐 바인그룹의 김영철 회장님도
그분 2년 전에 수강을 했는데 직원들을 과장, 차장, 뭐 임원들을 쭉 보냈는데 지금 전직을 했지. 아직도 더 남았어요. 그 3,000명 있어요. 3,000명 회사가. 그래서 거기 또 한 키를 딱 줬는데 거기서 완전히 뿅 갔죠. 거기서. 전 인주가 3,000명을 다 교육을 해야 돼. 시키겠다는 의지이신 거죠, 지금? 지금 이제 뭐 이번에 순차적으로. 근데 저도 제가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저 시간이 남는 시간을 가지고 강연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건이 언제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날 한 달 내 스케줄 중에 이날하고 이날이 비어 있는데도 정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도 내가 원하는 시간 안 해도 돼. 그런데 해달라고. 그래서 제 2의 내가 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내지. 그래서 이번에 어제 LLM, 라지 랭귀지보다 레그를 활용한 AI 챗봇 개발하는 사람을 내가 강의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 100%다. 이런 모델을 내가 만들고 싶은 성공했어요. 예전에 긴급 소방서로 가셨다 그분이? 그럼 이제 독립하신 거네. 독립이 아니고 내가 강의를 개설한 거 와서. 예. 근데 이제 우리 네트워크 있으니까 이런 강의를 합니다 하면 우리 해주세요 하게 되면 그분이 그래서 정규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례 중심이라 어렵지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강의하는 거 우리나라로 많잖아요. 수제자가 지금 몇 분이시고요? 수제자. 네. 감사합니다.